발달장애 여성분들이 4배 정도 학대 피해 경험이 더 많다고 한 2,000건 이상 접수가 되거든요. 네, 1년에 2,000건. 시각장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편견의 작동이 있을 수 있겠죠. 보지 않고 그런 시간의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가해자가 A라는 사람인 건지 B라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의심을 받죠. 장애 특성에 따라서 그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소리, 말투 뭐 이런 부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비롯한 정보보다는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청각장애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수어 통역사들이 배치가 되죠. 그런데 본인의 얘기가 사실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경찰 조사관분들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수어 통역사가 그 피해자분한테 잘 전달을 해야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언어가 있어요. 수어라는 언어가. 만약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말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 거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속 요건이 필요한데 몇 년도, 몇 월, 몇 시, 장소, 몇 회의 피해, 문법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게 언어 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렵죠.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회가 명확하면 오히려 장애에 대한 의심을 받는 거죠. 지적장애가 아닌 거 아닌가? 어떻게 지적장애가 잘 기억하지? 그럼 곧 합의해서 관계에 이른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인 거죠.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말을 잘하고 못한 거의 차이가 아니라 그 얘기를 잘 밝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실 미투 운동의 시작이 결국에는 당사자의 말하기였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의 말하기가 사실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적장애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 본인이 사실 상담소에 직접 연락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주변인분들이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해야지만 피해 사실로 인정하는 그 부분, 결국엔 당사자만을 찾는 거죠. 나의 몸의 조건이 어떻다고 해서 내가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요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이 사실 국가의 역할이고, 장애를 장애라고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국가이고 사회인 것 같아요.